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쉬자. 인생 절반 넘게 일했으면 됐지. 저 역시 그랬습니다. 1968년생, 올해로 57세. 퇴직까지 이제 고작 2년 남짓 남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대리부터 시작해 지금은 부장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성공적인 직장인 같지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이게 다인가 싶어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퇴직 후 내 삶을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이요. 퇴직이라는 게 인생의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음표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동료들이라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를 후회하게 만든 3가지 착각. 1.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58세 김 과장의 현실. 김 과장은 저보다 1년 빠른 58년생입니다.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고 퇴직했어요. 연금 나옵니다. 매달 약 200만 원. 생활비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고정 지출만 해도 250만 원이 넘는답니다. 노모병원비, 자녀 결혼 축의금, 관리비, 보험료. 은퇴하고 나면 돈을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엔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 전에 월세 받는 상가 하나라도 마련했어야 했어.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연금은 기초일 뿐이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2. 은퇴 후 여행하며 살 거야. 60세 이 차장의 무너진 꿈. 이 차장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었어요. 나는 은퇴하면 부인하고 유럽 여행 다닐 거야. 그동안 못 누린 삶을 한꺼번에 보상받겠어. 퇴직하자마자 부부가 한 개월짜리 유럽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한 달 만에 카드값이 12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귀국 후 둘이 말도 안 섞고 결국 갚아야 할 대출에 짓눌려 여행은커녕 주말 외출도 못 나간다네요. 그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돈이 아니라 계획과 절제가 만든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로망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현실이 됩니다. 3. 난 건강하니까 일은 계속할 수 있어. 59세 최 부장의 경고. 최 부장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입니다.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생 일할 거야 하곤 했어요. 퇴직 후에도 컨설팅 일로 꾸준히 수입을 낼 수 있다며 안심했지요. 그런데 작년 겨울 디스크가 갑자기 악화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일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앉아있기도 힘들었다네요. 문제는 이때 의외의 지출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치료비, 간병인 비용, 재활 등으로 1,500만 원이 훅 나갔다고 합니다. 건강은 유효기간이 있는 자산이더라. 그걸 과신한 내가 미련했지.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건 시간도 돈도 아닌 건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3가지 준비. 1. 생활비 시뮬레이션부터 하세요. 퇴직 전 현재 지출 항목을 쭉 정리해 보세요. 거기서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남을 지출이 무엇인지 체크합니다. 보험료, 건강보험, 관리비,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줄어들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늘어나는 항목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퇴직 후 월 20만 250만 원의 기본 지출을 상정합니다. 이 정도는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2. 수익 자산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월세, 배당금,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하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로 월 4,050만 원씩 임대 수익을 내는 분도 있고 주식 배당으로 월 30만 원씩 들어오게 만든 50대 부부도 있죠. 핵심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줄 자산이 있는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순간부터 적자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건강은 지금부터 지켜야 할 노후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도 중요하지만 몸 자체가 자산입니다.
운동, 정기검진, 체중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런 걸 사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퇴직 후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예요. 건강하면 덜 쓰고, 덜 아프면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마무리 그때 알았더라면을 막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퇴직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야 후회합니다 라는 말을 내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유리한 전쟁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은퇴,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시죠. 퇴직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야 후회합니다. 퇴직 2년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1.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닌 전환점입니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특히 5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제 좀 쉬고 싶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을 경험한 다수의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퇴직은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닙니다. 이는 소득 단절, 신분 변화, 일상 리듬의 해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생애 전환기입니다. 특히 지금의 5060대는 이전 세대보다 수명이 길고 자녀 부양 기간이 늘어났으며 고정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13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2. 퇴직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항목. 1. 퇴직 후 생활비 구조 파악. 대부분의 직장인은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비 지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고정비 항목 평균 지출. 건강보험료 1,525만원. 관리비 공과금 2,030만원. 식비 5,070만원. 통신비 10만원 내외. 차량 유지비 10만원 내외. 보험료 2,030만원. 경조사 지원비 1,030만원. 전문가 조언. 퇴직 전 6개월 이상 실제 지출을 기록하고 은퇴 후 생존 비용 고정생활비를 월 20만 250만원 이상으로 잡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대체 자산 존재 여부 점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절벽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월 62만원 내외이며 개인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퇴직 전 아래와 같은 비노동 소득원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수익 소형 부동산 투자, 통한, 월세 확보 예 오피스텔, 원룸. 금융자산, 배당주 투자나 ETF 활용으로 월 배당 수익 설계. 사업 취미 기반 수익화 유튜브, 블로그, 강의 등 지식 기반 소득 창출. 전문가 조언. 은퇴 시점 자산 3억 원 보유보다 중요한 건 그 자산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을 꾸준히 뽑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수익화 가능한 자산 구조 설계가 은퇴 전략의 핵심입니다. 3. 건강 리스크 및 의료비 대비. 한국의 고령층 의료비는 전체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은 실질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비갱신형 종료, 만성질환 관리비, 비급여, 항목 등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예상 지출. 연평균 의료비 65세 이상 약 20만 300만원. 대형 질병 치료실 3,000만원 이상. 장기 간병 비용 월 15만 200만원. 전문가 조언. 퇴직 전 종합건강검진 필수, 질병 이력 확인 후 실손보험 재점검. 비갱신형 의료보험 전환, 필요시 치매간병 특화보험 검토. 노년기엔 건강 자체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실패와 교훈. 사례연금만 믿었어요. 58세 공무원 김씨. 김씨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 지출이 270만 원을 초과하며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마트 배송 일을 하며 보충 중. 교훈연금은 기초, 반드시 보조소득원이 필요.
사례 여행하며 살고 싶었죠. 60세 직장인 이 씨. 은퇴 후 한 달 유럽 여행을 떠났으나 카드값 1200만 원 폭탄. 귀국 후 부부 사이 냉각. 여행은 현실을 모른 계획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로망은 재무 설계 없이는 독이 될 수 있다. 사례 난 건강하니까 계속 일할 줄 알았죠. 59세 최 부장. 건강 자신했던 최 부장. 허리 디스크로 갑작스런 수술. 재활비와 간병비 포함 총 1,500만 원 지출. 컨설팅 일도 중단. 교훈 건강은 절대 과신하지 말 것. 건강 보전이 수익화보다 우선. 4. 결론 퇴직 전 3년이 골든타임입니다. 퇴직 전 13년은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은퇴 후 30년을 불안, 후회, 절약,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실행하세요. 지출 구조 파악,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수치화. 비노동 소득 구조 확보,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원 구축. 건강 및 의료비 계획 수립, 보험 점검, 생활습관 교정. 전문가 마무리 조언. 퇴직이 끝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여는 분이라면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는 사전 준비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후회의 시작이 아닌 여유와 존엄을 지키는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맞이한 첫 달. 이제 자유롭게 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소비가 쌓이니 이래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죠. 50대, 60대 퇴직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활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퇴직 후 한 달 생활비의 진실, 당신의 노후가 위험한 이유. 퇴직 후 삶을 그려볼 때 우리는 대부분 자유와 여유를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퇴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비 현실과 마주하면 예상치 못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이렇게 쓰다가는 노후가 망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의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1. 외식과 가족 모임으로 텅 비는 통장. 김씨 부부 58세는 은퇴 후 한 달 동안 가족들과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으니 자주 만나자는 자녀들의 요청에 외식비가 늘었고 각종 모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한 달에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라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던 식사가 있거나 업무로 인한 지출이 일부 보전되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식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출을 키우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례 2. 의료비, 작은 문제도 큰 부담으로. 박씨 62세는 은퇴 후 건강검진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보험 덕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내 돈으로 나가잖아요. 소소한 검사와 약값만으로도 매달 3,040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는 매달 고정 지출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이 삶의 중심이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병원비는 계획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건강 악화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례 3. 유지비 폭탄, 살림살이가 발목을 잡다. 정씨 부부 60세는 퇴직 후에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차를 2대 유지했고 생활 수준을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나가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차 유지비며 공과금, 관리비까지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크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고정비는 은퇴 후에도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와
주택 관리비는 은퇴 전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노후 재정은 빠르게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지출 항목 정리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식비, 공과금, 의료비 같은 필수 항목과 여행, 외식 같은 선택 항목을 따로 분류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한 달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 바꾸기. 정씨 부부처럼 고정비가 큰 경우 차량 한 대를 줄이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비용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넓은 아파트 대신 관리비가 적게 드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원 생활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병원비를 줄이려면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면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마무리. 노후의 행복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 한 달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노후가 안정적일지 아니면 불안정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김씨 부부, 박씨, 정씨의 사례처럼 예기치 않은 지출은 우리를 압박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계획과 관리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비를 통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통장이 가벼워지는 걸 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 달 생활비를 철저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 칼럼 5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 퇴직 후 한 달 생활비를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가계부를 작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의 노후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50대, 60대 부부들이 이 과정을 간과하고 우리야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금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 달 생활비를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작업이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나요? 퇴직 전에는 고정적인 월급으로 가게가 돌아갑니다. 급여일만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에 지출 관리에 다소 소홀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모든 소비가 직접적으로 잔고와 연결됩니다. 한 번의 실수도 누적되기 시작하면 노후 재정을 갉아먹게 되죠. 퇴직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적당히 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줄이는 것인지 모호하다면 계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에는 철저히 생활비 구조를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야만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점검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보이지 않는 지출을 잡아내기 위해. 퇴직 후의 가장 큰 함정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입니다. 식비, 공과금, 의료비 같은 기본 항목 외에도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금 등이 추가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비용이나 손주 양육비는 퇴직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례로 55세에 퇴직한 최 씨 부부는 퇴직 후 첫 달에 경조사비로만 5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줄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지출은 매달 계속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조사비와 자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생활비의 20% 이상이 추가 지출로 나갔던 겁니다. 2. 고정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통장은 빨리 비어간다. 고정비는 퇴직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지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노후 재정의 핵심을 좌우합니다.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줄여도 전체적인 생활비 감소 효과는 미미합니다. 퇴직 후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박 씨 부부는 관리비와 차량 유지비만 합쳐도 15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필수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넘겼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차량을 한 대 줄이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야 비로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3. 의료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난다. 퇴직 후 의료비는 필수 지출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2세의 김 씨는 퇴직 후 만성질환 치료비로 매달 5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보험이 있어서 몰랐는데 퇴직 후에는 정말 부담이 크더라고요 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기검진, 약값, 물리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의료비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한 달 생활비 점검과 관리의 구체적 방법. 1. 소비 패턴을 파악하라. 한 달 동안의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식비, 공과금, 의료비, 교통비, 경조사비 등 항목별로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가계부를 쓰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찾고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2. 고정비를 먼저 줄여라. 고정비는 노후 재정의 핵심입니다. 넓은 집을 유지하고 큰 차를 굴리는 것이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차를 소형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건강에 투자하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만약 이미 만성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인 관리와 소모품 비용도 미리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노후 준비, 한 달 생활비부터 시작하라. 퇴직 후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노후의 재정적 불안감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김 씨, 박 씨, 정 씨 부부의 사례처럼 많은 퇴직자들이 첫 달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철저히 계획한다면 노후의 재정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구할 첫걸음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은퇴하면 과연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공무원 연금을 받는 이들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막상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를 앞둔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니 안심이지만 그 금액이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해 줄 만큼 충분할까요? 오늘은 실제 공무원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금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기대와 현실의 차이. 직접 물어본 결과는 1. 공무원 연금,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공무원 연금은 한때 노후 걱정 없는 인생 보장이라는 이미지로 불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할게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 은퇴한 김정호 가명 62세 씨는 매달 약 28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생활비를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빠듯하더라고요. 김 씨는 의료비, 관리비, 식비 등을 합치면 매달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로만 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결국 퇴직 후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현실은 냉혹하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경력 25년을 마치고 은퇴한 박선희 가명 58세 씨는 연금을 매달 약 240만 원 받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가 문제죠. 박 씨는 큰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보태줬고 얼마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비로 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런데 연금만 믿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여력이 없어요. 박 씨는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을 믿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벌거나 마련해둔 돈이 더 중요했어요. 3. 연금의 함정, 당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63세의 이철민 가명 씨는 연금을 약 35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금액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거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습관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연금만으로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 씨는 결국 부부가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급자족하며 사는 방법을 택했죠. 지금은 좀 더 안정된 상태지만 이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공무원 연금은 분명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처럼 연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은 연금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아래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세요. 추가 수입원 확보. 연금 외에도 은퇴 후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자산 관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김정호 씨처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박선희 씨처럼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 은퇴 후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철민 씨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가계부를 작성해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비상자금 마련. 연금 외에도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비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 여유가 있다면 꾸준히 비상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법.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둥일 수 있지만 혼자서는 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더해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고 준비를 시작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완전한 대책은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나의 은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 전문가 칼럼. 공무원 연금, 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생길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공무원 연금을 하나의 만능 보험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니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라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은 기본 수입으로만 생각하라. 공무원 연금을 하나의 기본 소득으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연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을 모든 지출을 해결할 만능 도구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은 기본적인 주거비, 식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가족을 위한 지원, 취미 활동이나 여행 같은 추가 비용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연금을 한 달 생활비의 기본 수입으로 설정한 후 그 외의 비용은 다른 수입원이나 저축을 통해 충당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수입원을 준비하라. 연금 외에 수입원이 있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작은 사업 혹은 투자 수익으로 수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모 씨 65세는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해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부족하다는 걸 은퇴하고 알았죠. 그래서 작은 농사를 지어 마을 시장에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매달 약 5,07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 그는 조금이라도 벌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연금을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라고 말합니다. 박모 씨 58세는 은퇴 후 지인의 권유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강의 일은 제가 원할 때만 하면 되니 유연하게 일할 수 있고 추가 수입이 생겨서 좋습니다. 전문가의 팁.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펴보세요. 퇴직 후의 일은 꼭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소규모라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3.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금을 받더라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전에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연금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는 연금을 금방 소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 이모 씨 63세는 은퇴 후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집세와 생활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한 대신 마음의 여유를 얻었어요.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지금은 매우 만족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의 팁. 퇴직 전에 가계부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감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의 긴급한 지원 요청에 대비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박모 씨 59세는 은퇴 후 남편이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결국 비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박 씨는 그 이후로 작은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팁. 비상자금은 연금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퇴직 전 남는 자금을 따로 모으거나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결론. 공무원 연금, 기대와 현실의 균형 찾기. 공무원 연금은 분명 안정적인 노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본인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연금을 기본 수입으로 설정하고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며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비상자금을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 놀면서 사는 삶을 택한 진짜 속사정. 여러분, 63세 은퇴자가 은퇴 1년 만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저는 그냥 놀기로 했습니다. 였습니다. 이 말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자식 키우고 퇴직금까지 모은 사람이 은퇴하자마자 선택한 게 일도 아니고 창업도 아니고 그냥 논다는 거예요. 보통은 은퇴하면 뭔가라도 붙잡으려고 애쓰잖아요. 생활비 걱정도 있고 사회에서 밀려나면 허무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영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이라도 찾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평생 동안 일만 하느라 자기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 현실일 수 있기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사례 1. 그냥 노는 삶을 선택한 은퇴자. 63세 김씨,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생활. 회사에서는 성실맨으로 불렸지만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늘 부족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는 다들 뭐 할 거야? 치킨집 할 거야?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거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정반대로 선언했죠. 저는 놀 겁니다. 더 이상 돈 벌 생각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전부터 빚을 다 갚아놨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소규모 임대 수입으로 월 23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욕심만 줄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죠. 놀라운 건 그렇게 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주말에는 아내와 등산 다니며 틈틈이 손주들 돌봐주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은 줄었지만 웃음은 늘었어요. 이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사례 2. 쉬면 불안해서 창업했다가 실패한 은퇴자. 반대로 62세 B씨는 은퇴 후 불안감 때문에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을 쏟아부어 치킨집을 열었죠. 이제라도 내가 사장님 돼서 열심히 굴려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젊은 세대의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죠. 결국 2년 만에 적자가 쌓여 폐업을 했고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 불안하다고 무작정 뭘 시작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차라리 그냥 쉴걸. 이 사례는 은퇴 후 일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준비 없이 뛰어든 창업은 오히려 노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교훈이죠. 사례 3. 일과 놀이의 균형을 찾은 은퇴자. 65세 C씨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뒤 주 2회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이어갑니다. 덕분에 소액이지만 꾸준히 수입이 생기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나누는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진 동호회 활동과 봉사활동에 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가며 삶의 균형을 찾은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강의해도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제 시간으로 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그냥 놀기의 조건.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은퇴 후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재무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경제적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은퇴 후 부부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월 200만 원,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 자산 수익 등으로 이 정도는 만들어놔야 합니다. 둘째, 건강이 받쳐줘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후회의 1위가 바로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그냥 논다는 게 집에서 혼자 TV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 23개의 사회적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호회든 봉사든 종교 모임이든 뭐라도 있어야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 은퇴 전에 반드시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대출 상환부터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외식 줄이고 자녀 지원도 무리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노후 자산은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위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금, 채권, 연금 상품 같은 것들이죠. 무엇보다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야 놀기도 즐겁습니다. 아침에 운동, 점심에 모임, 오후엔 취미 활동, 저녁에 가족과 식사 같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은퇴 후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일을 붙잡고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과감히 손을 놓고 자유를 즐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처럼 그냥 논다는 선택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인간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할 자유, 그리고 놀 자유. 결국 준비한 만큼 그 선택권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놀면서 사는 삶을 지탱하는 3대 조건. 여러분, 방금까지는 은퇴 후 삶의 다양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놀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현실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는 놀 수 있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건을 돈, 건강, 관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돈 매달 최소 200만 원의 현금 흐름.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바로 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 평균 70만 원 부부 합산 140만 원. 퇴직연금 3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 50만 100만 원. 소액 임대 수입 월세 30만 50만 원. 이렇게만 해도 합쳐서 200만 300만 원 선이 나오죠.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의 안정성이에요. 은퇴 후에는 도전적인 투자보다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공격적 투자 주식, 코인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클 수 있음 은퇴 후엔 위험. 안정적 자산연금, 채권, 예금 큰 수익은 아니어도 매달 꾸준히 들어온 은퇴자에게 적합. 실제로 재무설계사들은 은퇴 후엔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퇴직금으로 더 벌겠다가 아니라 잃지 않겠다를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2. 건강 매달 10만 원은 투자라고 생각해야.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말,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들려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진실이에요. 여러분, 은퇴 후 평균 기대 수명이 20년 넘는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중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10년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 월 10만 원은 건강관리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헬스장이든 요가든 정기검진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3회 이상 걷기 30분 이상, 근력 운동 병행 덤벨, 밴드, 스쿼트 등, 정기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암검진 주기 확인. 이 3가지만 지켜도 건강 수명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도 결국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3. 관계 최소 23개의 사회적 모임.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은퇴 후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고립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23개의 모임을 갖고 있어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취미 모임 사진, 등산, 합창단, 낚시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활동. 봉사활동 도서관, 아동 돌봄, 환경활동 사회적 기여와 보람. 지역 커뮤니티 아파트 모임, 종교활동, 동호회.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다시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정신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흔한 실패 패턴. 자,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3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무리한 창업. 퇴직금으로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걸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은퇴 창업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실패하면 돈도 잃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과도한 자녀 지원. 은퇴금으로 자녀 결혼자금, 주택자금을 대주다가 본인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는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이라고 강조합니다. 고위험 투자. 은퇴자 중에는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식, 코인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후 자산은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실천 가이드 은퇴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준비. 빚 청산 은퇴 전까지 모든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현금 흐름 점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줄이기 은퇴 전부터 작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충격이 덜합니다. 하루 루틴 만들기 아침 운동, 점심 모임, 오후 취미 활동 같은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 유지 친구, 가족, 사회 모임. 이 3가지 연결망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일하며 의미를 찾고 누구는 과감히 손을 놓고 자유를 즐깁니다.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자유가 있는 것만큼 놀 자유가 있는 것도 부자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처럼 놀면서 산다는 건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돈, 건강, 관계 이 3가지를 준비해 두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나는 이제 놀면서 살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